부산통 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이바구입니다.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문화, 제3회 해운대구 다문화 가족축제 현장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안타까운 화재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부산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알아보는 화재 사고 대피 요령, 잠시 후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주 개봉작을 소개해드립니다. 통통 시네마 12월 첫째 주 핫한 개봉작 3편 만나봅니다.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이시라면요. 통통 시네마 놓치지 마세요.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자체 제작 영상을 만나보는 시간 동서동락. 오늘은요. 옛날 초등학생들의 추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SNS로 왕따를 시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소희 양에게 초등학생의 왕따 문제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지역 주무관에게 직접 듣는 지역 소식, SNS로 본 해운대. 이번 주 해운대구에서는 또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시죠.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요즘 운전하다가 보면요, 하늘이 왜 이렇게 뿌옇지 하고 느끼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바로 겨울 황사 때문인데요. 봄의 불청객 황사가 겨울에 웬일이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그 어느 해보다 강할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추위가 심해지면 중국 난방 수요가 급증해서요. 스모그로 인한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겨울 황사가 찾아왔을 때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 실내에서는 손 씻기와 같은 청결을 유지하는 게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니까요. 올겨울에는 추위도 황사도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통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건강하고 좋은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지난 18일 해운대구 복합문화센터에서는 해운대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제3회 해운대구 다문화 가족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흥겹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축제 현장으로 부산 시민기자단 황보은희 시민기자님과 함께 떠나봅니다. 지난 18일 해운대구 복합문화센터에서는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문화라는 주제로 제3회 해운대구 다문화 가족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과 지역민 300여 명이 참여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축제를 열었습니다. 먼저 한 가정의 가장이자 버팀목인 남편들을 응원하는 남편 제기차기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아내들이 주인공인 신데렐라를 찾아라 행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인기를 끌었는데요. 덕분에 준비한 선물이 바닥나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문화 가족 별난 장기자랑 대회, 한국어 편지 쓰기 대회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행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다문화 가족 축제 정말 재미있어요. 부모가 같이 춤을 추고 정말 재미있어요. 지난 2010년 문을 연 해운대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적인 면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3회 해운대구 다문화 가족 축제의 컨셉은 그야말로 다문화 가족 장기자랑, 별난 장기자랑 대회라고 컨셉을 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다문화 가족 축제의 장기자랑을 통해서 평소 같이 하지 못했던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문화를 선보인 제3회 해운대구 다문화 가족 축제. 이날 행사의 행복한 기운이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부산방송 시청자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민기자 황보은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요, 다문화 가족과 지역민 300여 명이 함께해서 축제를 빛내주셨는데요. 축제장에는 다양한 체험과 행사가 마련돼서 다문화 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다문화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한 축제 현장이 자주 마련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금정소방서에서는 화재 재난 발생 시 대피 안전 요령에 대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조심을 강조하는 겨울철에 꼭 필요한 훈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꼭 알아두면 좋은 부산 소방안전본부의 화재 대피 요령,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봅니다.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서문시장 화재도요,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서 대형 화재로 이어진 아찔한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이런 화재 사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불조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개선돼야겠죠? 올겨울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자나깨나 불조심 꼭 잊지 마시고요.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순서는요, 이 통통 튀는 김미연 학생 기자가 전하는 한 주간의 신작 영화 이야기, 통통 시네마입니다. 오늘도 김미연 학생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연이의 통통 시네마 김미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미연 학생은 겨울이 되면은 꼭 보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가 있나요?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멜로 영화나 로맨스 영화가 좀 보고 싶긴 하네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따끈따끈한 신작 영화들 준비하셨죠? 네, 예전만 하더라도 11월과 12월 초 극장가는 비수기라고 불릴 정도로 볼만한 영화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개봉되어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신작 영화들도 스릴러, 액션, 그리고 로맨스 영화까지 종합 3종 세트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미연이의 통통 시네마와 함께 이 영화들을 만나보러 떠나볼까요? 저기 나 오늘 늦을 거야. 엄마 간다. 아빠. 엄마 걱정되기 시작한다. 걱정돼.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저희 애기랑 이모가 없어서요. 전화도 꺼져 있고. 미싱, 사라진 여자는 5일 동안의 추적을 다룬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이혼 후 육아와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워킹맘 지선. 저 5층에 그녀는 사는 헌신적으로 딸을 505인데요. 돌봐주는 보모인 한매와 딸 다은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죠. 뒤늦게 경찰과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육권 소송 중에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하기까지 하는데요. 부모 사진이랑 애 사진이랑 한번 봅시다. 있었는데 둘이 짜고 애 빼돌린 거라고요.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누구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결국 홀로 한매의 흔적을 추적하던 지선은 집 앞을 서성이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증언으로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여자 좀 이상해. 집에 나가서 다은이 어딨어? 그녀의 신체에 가까워질수록 이름, 나이, 출신 등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제라고? 언제 그랬다고?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외국인 등록증 있어요? 영화 미싱의 볼거리로는 공블리로 불리는 배우 공효진의 새로운 한국말 도전입니다. 잘 못하세요? 영화 미스 홍당무에서는 죽음깨, 러브픽션에서는 겨털, 여배우로서는 꺼릴 법도 한 외모적 망가짐까지 불사하며 도전을 선택해 찬사를 이끌어냈던 공효진 씨가 이번 미싱에서는 얼굴 가득 점을 찍으며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극중 중국인 보모 한매 역을 맡은 공효진 씨에게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 엄지원 씨께서는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멋있었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외모적으로도 또 다시 도전한 공효진 씨가 이번 미싱에서 보여줄 또 다른 연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은이 덜큰 하나라도 건드렸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죽여버릴 거야! 할리우드를 믿고 보는 배우 톰 크루즈, 그리고 가을의 전설 블러드 다이아몬드 등 예술성 높은 대작을 연출했던 에드워드 주익 감독. 13년 만에 다시 만난 그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영화 잭 리처 네버 고백입니다. Aggravated assault is a felony in this state, Mr. Reacher. Process him and get him to county.
Two things are going to happen in the next 90 seconds. 이미 두 사람의 만남만으로도 기대가 높은 이 영화는 13년 개봉되었던 전편보다 더욱 강력한 액션과 볼거리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Purple Heart, Silver Star. You're a legend. What else have you heard? 자신의 후임인 수잔 터너 소령이 군사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고 잭 리처는 그녀의 무죄를 확신하고 탈출시킵니다.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한 명씩 살해되고 잭 리처는 사건의 배후에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친절한 톰 아저씨, 톰 크루즈는 이번 영화에서 제작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하며 전편보다 더욱 강력해진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촬영 6개월 전부터 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훈련의 결과는 영화 내내 펼쳐지는 격투 장면에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시사회에서도 호평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는 이번 영화의 기자회견장에서 촬영하면서 힘든 점이 없나요? 라는 질문에 신체적으로 몇 가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유리를 깨면서 펀치를 날리는 걸 처음 해봤고요. 또 케이지 안에서 싸우는 격투 장면도 어려웠어요. 누군가 다치면 안 되니까 사전 준비도 열심히 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라고 답하며 대학 없이 해내는 액션씬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역시 톰 크루즈라는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You know you're a dead man. One of us is. That's a certainty. Is that fear I hear in your voice, Jack? What you hear is excitement. 친절한 톰 아저씨의 녹슬지 않은 액션 연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화 잭 리처 내부 고백을 꼭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Sorry, he's not feeling well. You might want to use this one. 한 가지 나쁜 소식을 알려줄게요. 당신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말은 영화 북 오브 러브 속 편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다른 공간에 사는 다니엘과 지아오. 둘은 책을 통해 알게 됐고 편지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기고 간 빚더미 덕분에 하루도 쉴 틈 없이 돈을 벌어야만 하는 마카오의 카지노 딜러 지아오. 어느 날 얹혀 살고 있는 집에서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책을 발견한 그녀는 책 때문에 자기 인생이 더욱 재수가 없는 거라는 생각에 그 책을 런던의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주소로 보내버립니다. 어릴 적 상처로 인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돈을 버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LA의 잘나가는 부동산 중개인 다니엘. 우연히 카페에서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책 때문에 봉변을 당하자 홧김에 책 제목의 주소지인 런던으로 책을 보내버립니다. 查令十字路84号伦敦英国 마셔. 에이, 이만리 발. 여기서 서로 다른 둘에게 두 번 다시는 그 책을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책은 편지와 함께 되돌아옵니다. 마카오에서 LA, 우연이라도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군지도 모른 채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책 한 권으로 시작된 편지, 이건 운명일까요?有病吧！你们女人看这种不靠谱的爱情小说都看神经了吧？您还是回老家去吧，别留在世上祸害人。写英文。你有病吧？你哪只眼睛看出我会英文，给我寄本英文的回来？我说今天这么背，原来书到家了。我告诉你，都给我滚远点。阁下一定是弄错了吧？换书这种小把戏我实在没兴趣。
况且拿本简装的中文版换我精装限量版，也有点巧取豪夺吧。 이 영화는 실제 영화로 만난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 부부를 떠올리게 하며 중국 역대 멜로 영화 중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작품이기도 합니다. 추억을 자극하는 따뜻한 영상미와 함께 아날로그 감성에 푹 빠져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작품 국어 블로그 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Just go. So just go. 네, 친절한 톰 아저씨의 액션 영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로코 퀸 공효진 씨의 연기 변신까지 이번 주 극장 가도 정말 불꽃 튀는 전쟁이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잭 리처 네버 고백은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12월의 대박 영화로 꼽혔고요. 네. 그리고 스릴러 영화인 미싱 사라진 여자는 공효진 씨의 섬뜩한 스릴러 연기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그런지 로맨스 영화에 마음이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저랑도 좀 코드가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북 오브 러브는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의 실제 만남을 그린 영화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로맨스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올겨울 연인들의 마음을 달달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신작 영화만큼이나 기대되는 미연 학생의 한 줄 대사, 오늘은 어떤 명대사를 뽑아오셨나요? 오늘은 영화 위플래시의 대사 There are no two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more harmful than good job 이라는 말인데요. 번역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고 가치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 good job 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이끌어가는 두 주연이 미친 학생 그리고 폭군 선생님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나타내주는 대사인데요. 천재를 갈망하는 광기가 폭발한 음악영화 위플래시가 바로 오늘의 추천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뽑은 이유는 바로 칭찬이라는 단어에 대한 접근이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영화 위플래시의 명대사에서는 이 굿잡이라는 칭찬을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고 가치 없는 말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 대사를 통해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에 대해 떠올렸고 영화 속에서는 당근보다는 채찍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죠. 칭찬이 없이도, 그러니까 당근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여기서 위플래시란 영화 속에서 밴드가 연주하는 재즈곡의 제목인데요. 네. 중간 부분에 드럼 파트의 더블타임 스윙이라는 주법으로 완성된 질주하는 독주 부분이 일품으로 꼽힙니다. 단어의 원뜻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 하나인 채찍질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영화 속에서 들려오는 드럼 소리가 큰 무렵엔 정말 채찍질로 들리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네. 이 영화는 천재와 영재의 차이를 제게 일깨워준 영화입니다. 천재는 교육받지 않고 머리가 좋은 것, 영재는 교육받아서 머리가 좋은 것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천재가 교육을 받게 된다면 이는 영재일까요? 천재일까요? 말장난 같은 질문이지만 이 영화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답니다. 최고를 만들어내기 위한 엄격함, 그 채찍질 소리들마저 음악이 되어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단 하나의 영화, 위플래시, 저 미연이가 당당히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영화 정보 소개해준 통통시네마의 김미연 학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전해줄 김미연 학생 기자의 통통시네마.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면 볼수록 기분이 마구마구 좋아지는 저 스마일 메이커 민경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자체 제작 영상물을 통해서 즐거워지는 시간, 동서동락 시간입니다. 동서동락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연주 학생의 초등학교 시절로 함께 떠나볼 텐데요. 10여 년 전 연주 학생의 일기장 속에 담겨진 추억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연주 학생과 떠나는 일기장 여행,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함께 떠나볼까요?
여기 있었네. 나는 오늘 엄마에게 용돈 500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연을 샀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다. 정연이랑 수민이랑 만나서 학교 운동장에서 가오리 연을 만들었다. 누가 멀리 날리는지를 대결했다. 내가 연 날리기를 더 잘했다. 수민이랑 정연이는 구몬을 하러 집에 갔다. 나는 너무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다. 아, 이렇게 추운지도 모르고 놀았는데. 고무줄 놀이 했잖아. 여기 붙어라. 학교 뒷골목에서 고무줄 놀이를 했다. 잠깐 우리 이제 순서 정하라. 그래. 가위바위보. 와, 내가 이겼다. 내가 먼저 할 거야. 순서를 정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재미있게 했다. 우리 완전 잘한다. 종이 울려서 교실에 들어갔지만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우리 내일 또 놀자. 내가 또 고무줄 놀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봐라, 나 오빠랑 사진 갖고 왔어. 대박이야. 야, 너 어디서 구했어 이거? 내가 당직에 구했어. 완전 멋있지? 나 저거 주면 안 돼? 안 돼. 오늘은 친구가 집에 왔다. 같이 동방신기 오빠들에 대해 얘기를 했다. 나는 준수 만호를 하고 소연이는 유천 만호를 하기로 했다. 나 어제 뭐 했는지 알아? 새로운 팬티. 팬티? 야, 한번 읽어줄게. 내가 어제 쓴 팬픽도 들려줬다. 얘들아, 과일 먹어. 친구가 가고 나는 동방신기 오빠들 노래로 춤을 췄다. 아, 피곤해. 오늘도 잘 놀았다. 일기를 써볼까? 일기를 써야겠다. 오늘도 정말 재미가 있었다. 끝!
맞아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이 아이돌 오빠 사진을 일기장에 한가득 붙여놓고 이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옛 시절이 그리운 때가 온다면 나의 소중한 시절이 담겨있는 일기장을 꺼내서 추억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주 색다른 아이템으로 재미와 정보를 주는 동서동락,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의 고민을 단박에 해결해주는 꼬마 해결사 김소희 양의 어른들은 몰라요 시간입니다. 오늘 어른들은 몰라요에 도착한 고민, 왕따를 당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입니다. 요즘 학교를 넘어서 SNS에서도 친구를 왕따시키는 왕따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리 소희 양은 이 고민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풀지 궁금합니다. 소희 양, 얼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살 임소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학기가 올라가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가봤는데요. 어떤 주제일지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그거를 겪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게 힌트? 맞춰보세요. 그러면 한번 주제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이거는 부모님을 보내주신 주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왕따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 친구가 왕따를 겪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핸드폰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을 이제 잘 안 써요. 그냥 엄마한테 그냥 전화하는 거, 그냥 부모님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거 빼고는 거의 안 해서 카톡 뭐 그런 거는 그냥 확인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깔아놓긴 깔아놓는데 그 확인을 거의 안 해서 저도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한 날에 이제 그 여름방학 끝나고 여름방학 그 개학식 하는데 걔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왔는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걔네랑 같이 다녔던 단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안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나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그 여름방학에 채팅방을 이제 걔네들끼리 채팅을 했는데 이게 3명이 단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를 안 오는 애는 A애를 싫어한 거예요. 근데 이 B애는 A만 좋고 얘는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학교를 안 오고 있는 얘하고 A하고 절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B가 그 얘보다는 얘가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몰래 단짝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들킨 거예요. 그냥 얘한테. 그러면 걔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왕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얘도 얼마 전에 학교를 왔는데 저랑 걔랑은 이렇게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말하고 인사하고 이야기 나눈 정도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걔가 저한테 우리 하루만 다 딱지하면 안 되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딱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들이 걔한테 와서 메르스 걸렸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거에 또 상처받고 안 오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걔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왕따를 당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이제 그 놀리는 친구한테 하지마, 너 왜 그래? 이렇게 좀 당당하게 좀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남을 좀 배려하고 친구가 왕따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친구가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가 꼭 아니더라도 친구가 이제 좀 친구한테 다른 못된 친구한테 상처를 받고 있다면 이제 보고 있던 자신이 직접 다가가서 먼저 이야기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저희 반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무서워지더라고요.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주변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내가 좀 나서서 도와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다짐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을 배려하는 지금 저희 영상을 보고 남을 배려하고 친구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게 도와주는 부산동 어른들은 몰라요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어른들은 몰라요의 김소희였습니다. 소희양의 주변 친구도 겪었을 만큼 왕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아이가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거나 자주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한 번쯤 아이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이와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런 고민 있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우리 꼬마 해결사 소희양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에는 SNS 속 해운대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 SNS로 보는 해운대입니다. SNS로 보는 해운대구의 최신 뉴스를 해운대구청 직원분께서 발빠르게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이번 주 해운대구에서는 어떤 SNS 소식들이 올라왔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해운대구 관광문학과 성민영님과 함께 해운대구 소식 만나봅니다. 주말에 내린 비로 어느덧 겨울이 우리 곁에 훌쩍 다가온 느낌입니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수면 양말, 따뜻한 목도리 꼭 챙기시기 바라며 SNS로 바라본 해운대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세요? 겨울 해운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해운대락고 빛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반짝반짝한 조명들이 올 겨울도 해운대를 화려하게 밝혀줄 예정인데요. 얼마나 예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그럼 망설이지 말고 해운대로 놀러오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넓은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요트인데요. 요트는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쉽게 접하기가 힘들죠? 그럴 땐 너나들이 투어를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나들이 투어는 해운대의 대표적인 관광지 동백섬 해운대해수욕장이 속한 우일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마을 해설사와 함께 요트 투어와 해운대 주요 명소를 들러볼 수 있습니다. 친한 지인과 함께 이번 주말엔 너나들이 투어 어떠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 많이 보셨죠? 예술 계열의 경우 더 많은 젊은이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는 하는데요. 부산에 남고 싶은 예능인 여러분 주목하세요. 해운대 구림예술단이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개그는 물론 실용음악, 댄스, 공연 기획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직접 배우고 실무까지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 예능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 해운대 SNS 소식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2016년은 어떠했나요? 한 달 남짓 남은 2016년 아쉬움 없이 즐겁게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해운대구 관광문학과 성민영이었습니다. 이번 주 해운대에서는 부산통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해운대락고 빛축제 소식과 이 마을 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너나들이 요트 투어, 그리고 해운대 구립예술단의 단원 모집 소식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으로 부산통 식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부산의 대표 명소답게 해운대구 주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SNS로 본 해운대 소식 다음 시간에도 기대할게요. 이구룡님입니다. 굿모닝. 따뜻한 커피와 커피번 빵의 조합,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다고요? 향이 솔솔
쫀득쫀득한 떡볶이 위에 향 좋은 깻잎이 올라가서 더 맛있었다고 하십니다. 오하나 89님입니다. 양고기에 반하다. 누린내도 없고 술 안주로도 좋던 양고기와 꼬지예요 하셨는데요. 맛있겠네요. 그리고 양고기가 비교적 살도 안 찐다고 하더라고요. 오하나 89님입니다. 힘내라 힘. 에너지 음료와 편지, 작은 선물이지만 큰 힘을 충전해 줬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연가 구름 위를 걷는 자 창작 뮤지컬이 12월 3일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해운대구입니다. 2016 해운대락고 비축제 1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해운대 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화려해진 빛의 향연과 3D 증강현실 트리 등으로 한층 볼거리가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글로벌 복합문화공간 방문해서 상인 격려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서병수 부산광역시장과 김은숙 중구청장이 글로벌 복합문화공간을 방문해서 청년몰 상인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금정구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과 금정구 직원이 함께 행복 드림데이 멘토링을 했는데요. 통도 환타지아 놀이공원에서 초등학교 아동과 금정구청 신규 직원들이 1:1 정서활동 멘토링인 행복 드림데이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사단법인 부산 ROTC 드림봉사단이 신선동 이웃 10가구에 연탄 배달하는 사랑 나눔 봉사를 했다고 하네요. 영도구입니다. 생활 문화 동아리 작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다고 하네요. 영도구입니다. 제9회 전국 플립 신앙송 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제9회 전국 플립 신앙송 대회가 영도 문화예술회관 저령홀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밀양시 김정선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통행차량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통행하는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라온 소년소녀 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펼쳐집니다. 12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에 학생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합니다. 부산 진구 중장년 채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12월 14일 수요일에 중장년 구직자들의 현장 면접이 진행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서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을 접수받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과 위텍스 또는 ARS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40계단) 문화관에서 부산 독립영화제 수상작을 상영합니다. 영화 운동회와 할매 서랍 등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7) 적십자 회비 모금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금정구가 송구영신 서동 삼락 행사를 펼칩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어쿠스틱 밴드 공연과 마술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숙자 강사의 장애인 인형극 교실이 열립니다. 12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어르신 넘어짐 예방 교실이 열립니다. 노인대학 어르신을 대상으로 넘어짐 방지를 위한 체간 운동법을 교육합니다. 금정보건소에서 직장인 여성을 위한 야간 모자 보건실을 운영합니다. 예약자를 대상으로 임신부 건강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금정도서관에서 인권주간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를 합니다. 유아와 어린이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영화 별별 이야기를 상영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겨울철이 되면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예기치 못한 화재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겨울철 가장 많이 일어나는 화재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석유 난로로 인한 화재 사고와 전열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전열기구인 전기장판은 보관 시에 열선이 손상돼서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펼친 상태에서 보관을 하시고요. 석유나 가스난로를 사용할 시에는 환기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화재 사고 없는 안전한 겨울을 위해서 모두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도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 me sing for you. 올해 겨울은 유난 이 추울 거라고들 해 준비한 스웨터. 씁쓸하던 아메리카노 난 땡겨 넌